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행자가 명상가의 쉼터가 바르는 수행 요결 19가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좋은 말을 들어서 만드는 거니까 저의 공덕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조기 조침을 하는 생활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죠. 물론 잠을 안 자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잠 안 자고 살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수행이 낮은 사람들로 볼 때는 잠을 완전히 정복할 정도 수준이라면 잠을 안 자도 되겠죠. 그리고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해가지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해야지만 수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늘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건 부처님은 자비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불교하면 자비가 너무 커서 대자대비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명상의 아주 열정적인 태도, 명상이라는 생각, 염불이라는 생각만 해도 그냥 엔돌핀이 막 솟아날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정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규칙 같은 거를 스스로 정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그리고 세속적인 사회 활동 있잖아요. 그걸 저는 거의 다 줄였어요. 또 완전 채식을 하고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인연들이 많이 끊어져 나가서 전화도 별로 안 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기 전에는 전화가 안 와요. 그렇게 사교 활동을 줄이고 단순한 생활을 하는 것이 수행 활동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 동기를 강력하게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취 동기는 강력해야 되지만 집중할 때 강력하게 집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상황을 좀 분발심을 가져야 하긴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를 격려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게끔 스스로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도반도 만나야 되겠지만, 다섯 번째, 오로지 같은 방법으로만 이제 뭐 이 연불을 했다, 저 연불을 했다, 저 명상했다, 이 명상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걸 전수받았다면 그 명상 같은 방법으로 비율에 맞게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명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제 명상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명상은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수행이 겨울에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죽음이 다가왔을 때를, 죽음이 다가와서 급박할 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좀 안정이 되면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 죽은 다음에도 남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도 남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진리.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저는 제 생각에는 생각이 곧 빛이고, 빛이 곧 기이고 에너지입니다. 그 생각을 한 곳에다 모으면 그것이 빛으로 점점 커져서 내 영체가 나중에 이제 죽어서 가거나 살아서도 자유롭게 천국을 왕래하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덟 번째, 내가 일주일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절실하게 생각하고 분발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제 좀 갈등을 갖게 되면요, 골치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집안의 대소사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또 대인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헐뜯고 하느라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상대방을 극도로 존중하면서 간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간사한 마음이 눈에 뚝뚝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미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그 수행 속담이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풍부와 스승의 교리는 아주 많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그 교리를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 파악해보면 나중에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모든 걸 사랑으로, 사랑의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별로 틀린 게 없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11번째로 해탈하여 얻게 되는 유일한 것들과 해탈하면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뭐 우주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되고 생사를 완전히 생사를 초탈하게 되니까 그런 순간을 상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12번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명상의 성패에 달려있죠. 그죠? 짜투리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성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입니다. 13번째, 먼저 이해의 틀을 열어. 그러니까 수행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명상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목표를 정하여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행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누가 하는 말에 잘 휘둘려 가지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스승의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의 개념을 굳건하게 딱 가진 다음에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14번째, 수면 시간은 16시간 전후로 하고 명상 집중은 최소한도 하루에 15시간 이상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 정도는. 물론 잠을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명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15번째, 절대로 오늘 해야 할 수행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올인하여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16번째, 명상하면서 잘 안 된 부분만 별도로 기억해 가지고 그것을 골라서 노트에 자세히 기록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꼭 컴퓨터에다가 뭐가 안 되면 계속 그거를 연구하고 이리저리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하잖아요. 그렇게 해결한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도 그건 기억합니다. 그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고기학습이라고 말하는데요. 고민해서 기억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랬던 명상도 마찬가지인 그 부분이 있어요. 17번째, 명상 시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해요. 시간량을 얼마나 갖고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질. 그래서 한순간에 깨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질적으로 집중하는 것에 비례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18번째, 성취 동기를 확실하게 강화하고 다른 사람이 명상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한 것을 많이 보고 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번째, 도반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기를 많이 해서 항상 더 나은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